자, 마지막 한 뉴스 하나 정도 짧게 전달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JTBC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제도에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그 뉴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산을 깎아 만든 땅에 컨테이너만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던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맹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뭐 고속도로 한다든지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런 맹지에다가 이 알박기 같은 거에서 나중에 개발 차익을 노리는 투기죠, 투기. 그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로라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만 세우고 나중에 그곳이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인 거죠. 네.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인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려면 그런 용도 변경이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미리 알박기 컨테이너를 탁 받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게 이런 논리 전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컨테이너를 갖다 뒀다가 저절로 임야에서 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가 임야를 사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산도 깎고 기초를 하려면 콘크리트 소위 업계 말로 공구리를 치른 거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대지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모듈 하우스를 짓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임야 공시지가보다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기획부동산 컨테이너 알박기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3년간 실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럼 알박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지목이 변경될 땅이면 개발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개발 차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목이 변경될 땅인 걸 미리 알았다. 한 필지만 살 리가 없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상한 기사라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낸 거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용도 변경이 될 건데 왜 자기가 집을 지어서 미리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더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부동산에.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거 JTBC 그 해당 기자가 후속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 만한 기사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사건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준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김 전 실장에게 감사합니다. 직접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부터 장비 반입 과정까지 사드 배치 전체 과정을 지휘한 주역이 김 전 실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한 장관의 태도를 그나마 한 장관의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해석해 주자면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국방부는 사실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뭐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말만 하면 정반대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니까 도입 초기부터. 그래서 자기들은 사드 관련해서 제대로 통보받은 게 하나도 없고 손발 노릇만 했는데 그 책임은 이제는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깔려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게 저의 유일한 해석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라는 말이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건 저쪽에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나. 그 외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여하간 이제 정조주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포커스를 맞춰줬다 이런 거네요. 사드 관련해서는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탄핵 심판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그 직전에 일단. 예, 나흘 앞두고요. 3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들어왔고. 또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군에서도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배치가 됐고
저런 것도 있었죠. 미군이 작년에 이거는 환경평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8, 9개월 있다가 될 거다. 작년 말에.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환경평가 이후에 들어오는구나. 전부 다 싸그리 무시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네. 누가 이걸 했냐 이거죠. 누가. 그래서 뭐 알박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심지어 외교부에서는 중국 반발이랑 한중 정상회담 고려해서 발표식이 늦춰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 묵살됐다고 합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의혹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도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예. 국방부와 실제 진행도 안 맞고 미군의 발언과 실제 진행도 안 맞고 원래 했던 일정과 실제 운영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누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냐. 이게 이제 의문의 핵심이죠. 무기가 도움이 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심지어 김관진 전 실장이 이끌었던 국가안보실이 새 정부에 사드 자료 일체 넘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드 보고도 소극적이었다라고 하고요. 국가안보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열흘 이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네. 직접이요. 그래서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도 곧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달에. 그러면 묻지 않아도 답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보고서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드 관련 일체의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리고 말고를 결정할 일인가요 이게? 무조건 알려야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는. 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그 소위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 로비가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안 가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저는 이건 군사재판 대상이 될 것도 같은 정도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했는데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해서 엄벌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억울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3월 6일 날인가요? 네, 국내 반입됐고요. 예, 헌재 판결 바로 직전에 네. 3, 4일 전에 들어오고 나서 국방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될 수는 없다. 대선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한 다음 날 바로 가동이 시작됐어요. 국방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국방부는 모르는 무기가 군사 무기가 국방부 모르게 일정이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미국의 10억 달러 관련 발언에서도요. 국방부는 계속 딴소리 했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는 여기서 전혀 배제했다는 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군사 무기를 국방부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국방부가 여기서 배제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뉴스가 있었지만 가장 웃긴 건 그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2기가 발사돼. 근데 절차가 남아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생각했겠죠. 대선 이전에는 실전 배치 안 된다. 다음 날 바로 시작돼요. 다음 날. 다음 날 가동. 그런 의미에서 김관진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말. 그런 억울함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억울함이 묻어 있어도 청와대가 묻는데 통수권자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직 현직 장관입니다. 당연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물어봐요. 알죠, 당연히. 예. 아는데 그렇게 답한 거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준. 자, 이거는 저희가 3부에 또 다루겠고요.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좀 길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3부에서 추가로 다루겠고.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 또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은 모두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이 목소리에 담긴 뭐랄까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다 하고 반응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억울하다고도 하고요.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는 안다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약간 다 모른다는 이 자세로 검찰 조사 임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았고 야간 조사 거부해서 남부구치소 갔습니다. 최순실 씨도 거기 있는데 만나진 않고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태도만으로 피의자 검찰의 신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검찰은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전공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전공을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모든 게 엄마 탓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기조로 보입니다. 그러다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공은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몇 번 갔습니까? 교수님을 찾아가고.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학사비리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이 어려운 귀국길에 올랐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선처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년이나 나왔습니까? 네, 구형이고요. 구형이 7년이군요. 예.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절반 정도가 되니까. 절반에서 좀 넘게. 근데 이거는 2대 입학권만 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학사비리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형량은 아니네요. 예, 나머지 건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구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의 태도를 그나마 한 장관의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해석해 주자면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국방부는 사실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뭐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말만 하면 정반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니까 도입 초기부터. 그래서 자기들은 사드 관련해서 제대로 통보받은 게 하나도 없고 손발 노릇만 했는데 그 책임은 이제는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깔려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게 저의 유일한 해석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라는 말이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건 저쪽에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나. 그 외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지목이 변경될 땅이면 개발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개발 차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목이 변경될 땅인 걸 미리 알았다. 한 필지만 살 리가 없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상한 기사라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낸 거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용도 변경이 될 건데 왜 자기가 집을 지어서 미리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더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부동산에.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거 JTBC 그 해당 기자가 후속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 만한 기사라고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사건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준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김 전 실장에게 직접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부터 장비 반입 과정까지 사드 배치 전체 과정을 지휘한 주역이 김 전 실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인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려면
그런 용도 변경이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미리 알박기 컨테이너를 탁 받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게 이런 논리 전개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컨테이너를 갖다 뒀다가 저절로 임야에서 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가 임야를 사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산도 깎고 기초를 하려면 콘크리트 소위 업계 말로 공구리를 치른 거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대지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모듈 하우스를 짓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임야 공제시가보다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기획부동산 컨테이너 알박기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3년간 실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럼 알박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한 필지만 왜 그랬는지. 여하간 이제 정조주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런 거네요. 저한테 관련해서는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탄핵 심판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그 직전에 일단 예 나흘 앞두고요. 3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들어왔고 또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군에서도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배치가 됐고 저런 것도 있었죠. 미군이 작년에 이거는 환경평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8, 9개월 있다가 될 거다. 작년 말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환경평가 이후에 들어오는구나. 전부 다 싸그리 무시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네. 누가 이걸 했냐 이거죠. 누가. 그래서 뭐 알박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심지어 외교부에서는 중국 반발이랑 한중 정상회담 고려해서 자 마지막 하나 정도 짧게 전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JTBC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제도에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뉴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산을 깎아 만든 땅에 컨테이너만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던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맹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뭐 고속도로 한다든지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런 맹지에다가 이 알박기 같은 거에서 나중에 개발 차익을 노리는 투기죠, 투기. 그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로라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만 세우고 나중에 그곳이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인 거죠. 예.